첫 번째는 이제 아몬드 모카 자바라고 해서 아까 첫 번째로 만들었던 아몬드 크림을 모카 위에 붓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데 어떻게 하셨지? 비건 관련된 메뉴로 해서 제가 아몬드 우유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유 대신에 아몬드를 넣지만 취향에 따라서 당연히 우유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만드는 공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빈치 소스를 넣어줄 건데 펌프가 좀 다르죠? 펌프가 좀 다르죠? 다빈치 펌프, 소스 펌프가 두 개가 있고요. 30ml랑 15ml. 그래서 높이가 다른데 간혹 제일 바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용량이 다른데 높이만 위에서만 보고는 잘 모르는데 다빈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용량이 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 만드실 때 조금 혼동 없이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럽도 동일하게 10ml는 10ml, 5ml는 5ml 이렇게 써 있으니까 펌프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메뉴 만들 때. 새 펌프라서 잠깐만요. 두 펌프 넣고요. 30ml예요. 60ml 들어간 건 아니고요. 30ml. 우리 담당자님께서 펌프 꽂아주는데 한 번도 안 짜고 그냥 넣어주시네요. 에스프레소 넣을 거고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콜드브루 같은 것들도 넣어주셔도 좋은데 콜드브루를 만약에 넣게 되면 시럽의 양은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는 좀 짧게 추출해서 30ml 넣겠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이제 잘 섞어주세요. 여기까지는 크게 모카 만드는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죠. 다빈치는 늘 말씀드리지만 찬 거에도 잘 풀리기 때문에 사실 우유를 먼저 넣고 섞어주셔도 좋아요. 여기다 넣고 이제 저는 아몬드 우유를 붓겠습니다. 아몬드 우유를 붓고 다시 한번 가볍게 섞어주세요. 사실 예전에 세미나를 할 때 얼음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얼음을 꽉 채워야 할까요? 콜드브루는 희석하지 않은 원액 상태로 저는 보통 50ml 정도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콜드브루 얼마나 진하게 내리시느냐 아니면 원두의 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얼음의 양을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크림이 토핑되지 않는 음료 같은 경우는 잔에 얼음을 넣고 스푼으로 눌렀을 때 너무 푹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상관에는 음료량을 조금 주려고 얼음을 이렇게 많이 넣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게 얼음이 좀 떠서 나가게 되면 이게 약간 녹은 듯한 느낌도 들고 약간 받았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만들어둔 아몬드 크림을 얹겠습니다. 어떠세요? 아까 이거는 휘핑 스프레이를 풀어서 만든 건데 농도나 이런 거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법대로 만든 거랑 크게 차이 없죠? 그리고 저는 토핑에는 캐러멜 크런치, 이런 너트류 크런치 하겠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초콜릿을 얹어주셔도 좋은데 초콜릿도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비건이 취식 불가능한 초콜릿도 있고 하니 저는 그냥 너트류를 넣었습니다. 뭐 만약에 우린 비건이랑 상관없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컬스 초콜릿 같은 것들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얹어주시면 메뉴는 간단하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잘 보이시나요? 만들고 남은 크림의 보관 기간을 여쭤보시는데 사실 크림은 당일 만든 건 당일 소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맛적인 부분이야 뭐 2, 3일 있다가 지나도 이게 상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취식을 하셨을 때 탈이 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크림은 사전이래요. 당일날 소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200ml씩 용량을 잡는 이유가 4잔에서 5잔 정도 분량이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충분히 소진이 가능할 용량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메뉴는 이제 밀크티예요. 밀크티를 할 건데 저는 홍차 말고 루이보스를 활용한 밀크티를 할 거고요. 루이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티랑 다르게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이 먹어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루이보스를 활용한 이제 메뉴를 준비해봤고 대부분 티 메뉴들을 루이보스니 뭐니 이제 클래식한 티들을 구색으로 준비를 해두셨다가 이제 이게 소진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메뉴들을 하면 좋을까요?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루이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은 바나나랑 캐러멜을 제안드리지만 뭐 오렌지랑도 잘 어울리고 다른 뭐 딸기나 이런 과일 플레이버랑도 잘 어울리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루이보스 티가 들어갈 거고요. 루이보스 티는 50ml 넣겠습니다. 티를 아주 진하게 우린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50ml에 한 티백을 우려요, 보통. 그렇게 되면 좀 진하게 우려져서 밀크티 하시거나 하실 때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캐러멜 소스를 넣겠습니다. 캐러멜 소스는 20ml가 들어갑니다. 다빈치 캐러멜 소스가 진짜 좋은 게 따뜻하거나 찬 거거나 다 상관없이 잘 녹아요. 가끔 이거 왜 이렇게 안 녹아요? 혹은 이거 너무 펌핑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는데 다빈치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얼음을 넣겠습니다. 얼음은 80ml 정도 넣어주세요. 80%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우유를 채워 넣겠습니다. 오늘은 크림 레시피라서 잔에 이렇게 해드리지만 사실 바나나 시럽을 크림 대신에 애초에 캐러멜 소스랑 같이 섞어서 원액으로 만들면 이제 바틀이나 파우치에 넣어서도 테이크아웃용 밀크티도 만들기가 쉽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바나나 크림을 얹겠습니다. 질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차이 없죠? 얹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토핑을 저는 소보로 크런치라고 해서 이거 베이킹몰이나 이런 데서 좀 자주 파는 건데 소보로 겉에 이제 쿠키가 붙어 있잖아요. 빵에 그런 식감 그리고 맛 약간 그런 버터 향 나는 그런 토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소복하게 얹겠습니다. 바나나 칩 얹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우리 매장에 토치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 바나나를 잘라서 설탕을 살짝 뿌려서 구워주셔도 되게 맛있어요. 근데 토치 쓰는 걸 다들 생각보다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크게 요새 다 잘 나와서 조금 몇 번 써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누무라. 이렇게 해주시면 메뉴는 완성입니다. 이거 잘 보이나요? 여기가 잘 보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이 루이보스를 활용한 메뉴인데 특히 루이보스가 캐러멜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링 중에 오렌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캐러멜 오렌지 밀크티도 굉장히 맛있어요.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의 음료를 원하신다 하시면 저희 제품 중에 드라이비트 오렌지라고 있어요.
드라이비터 오렌지라고 이제 오렌지 향이 나는 제품인데 요거 같이 바나나 크림 시럽 대신에 이 친구를 사용해주면 조금 색다른 느낌의 밀크티로 활용 가능하실 거예요. 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음료뿐만 아니라 이제 와플이나 아니면 요새 크로플 뭐 이런 베이커리에 그냥 뚝뚝 무심하게 바닐라 향이나 이런 크림들을 이렇게 스푼으로 해서 얹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플레이버 크림을 사용해주시면 크림조차 좀 색다르구나.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뭐 바나나 초콜릿 와플을 뭐 판매를 하신다 하실 때 바나나 플레이버 크림이랑 그리고 뭐 생바나나, 뭐 초콜릿 소스 드리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 훨씬 바나나 향이나 이런 거 좀 강하게 느끼실 수 있으시죠? 그쵸. 따뜻한 라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뜻하게도 가능한데 사실 따뜻한 라떼에는 좀 크림이 좀 단단한 게 좋아요. 너무 묽게 되면 금방 내려앉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뉴 할까요? 다음 메뉴는